안녕하세요. 유니스 북카페 유니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사이토 다카시의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이라는 책에 이어 오늘은 요약이 힘이다 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긴 이야기의 핵심을 짧은 글로 요약하는 데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빠른 시간 안에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가장 결정적인 한 가지를 도출해내는 힘. 이 책은 다음과 같이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요약을 배워야 하는 이유. 2. 불필요한 삶의 낭비를 줄이는 기초 요약력 트레이닝. 3. 본질을 파악하여 전곡을 찌르는 본격 요약력 트레이닝. 4. 요약이라는 성공의 단축키. 이 책은 일이나 공부 등 인생의 목표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가장 빠른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금 왜 요약을 배워야 하는가? 더 쉽고 더 빠르게 효율을 내는 상위 1%의 법칙. 정보의 홍수에 빠진 당신을 구원해줄 성공의 단축키. 시간은 줄이고 퀄리티는 높이고 핵심만 남기고 기회를 선점하라. 바야흐로 요약의 시대다. 드라마는 유튜브에서 몰아보기로 보고 긴 글이나 기사에서는 초핵심 단어나 문장만을 찾는다. 시간은 턱없이 부족한데 정보는 넘쳐 흐르는 세상 속에서 원하는 목적지에 빠르게 도달하고 싶다면 요약력이라는 단축키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요약력이란 사전적 의미대로 말이나 글의 요점을 잡아서 간추리는 스킬 정도가 아니다. 빠른 시간 안에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내고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을 뽑아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능력이다. 이 책은 일, 공부, 관계 등 인생에서 중요한 목표를 더 쉽고 빠르게 이루도록 해주는 가장 완벽한 기술을 안내한다. 목표를 성공으로 이끈 사람들은 시간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법을 안다. 이들은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것이다. 꼭 해야만 하는 일에 집중하여 쓸모없는 데 쓰는 시간을 과감히 없애는 것. 그것이 바로 요약력의 시작이다. 무엇이든 간에 길어질수록 중요한 내용이 가려지고 욕심을 내다 보면 정작 내세우고자 하는 핵심이 모호해진다. 이제부터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자료와 근거가 모두 요약력에서 비롯됨을 기억하고 평소에 정리하고 요약해두는 습관을 들이자. 자,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왜 요약을 배워야 하는가? 시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요약을 할 때는 5개 정도의 키워드를 제시하는 게 좋다.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읽어나가면 순조롭게 내용을 요약할 수 있다. 똑똑하고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 요약력이 있으면 상대방의 의견은 물론이고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여 빠르게 반응할 수 있다. 그럼 상대방도 신나서 더 말하고 싶어진다. 자연스레 매력적이며 똑똑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생기는 것이다. 타인에게 도움이 된다. 커뮤니케이션의 전제는 기본 지식의 공유다. 하나만 알면 둘을 알 수 있는 상황일 때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이 기본 지식이다. 예컨대 대화 도중에 들어온 사람은 지금까지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모른다. 그때 누군가가 대화 내용을 요약해 준다면 금세 흐름을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은 요약에서 시작된다. 일, 관계,
인생이 술술 풀리는 사람들의 공통점. 다양한 사람들을 관찰하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힘의 유무다. 지금 무엇이 필요하고 현재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파악하면 적어도 크게 벗어나는 일이 없다. 상황 판단력은 모든 일의 기본이며 그 힘의 바탕에는 요약력이 있다. 요약력이란 본질을 꿰뚫어 보고 과제를 찾아내는 힘, 그것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다. 유독 감이 좋은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 판단력의 최대치가 숫자로 10이라고 할 때 자신의 위치를 현재 수치로 나타내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이 숙달의 기본이다. 이를 위해서는 외부의 피드백이 필요하다. 자신의 현재 상태를 모르고서는 발전할 수 없다. 요컨대 요약한 내용을 외부로 꺼내어 실체화한 뒤 피드백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요약력을 훈련함에 따라 상황 판단력을 기를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상황 판단력을 기르기란 쉽지 않다. 이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복잡하고 종합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약력을 단련하다 보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상황 판단력이 향상된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요약력을 다지는 것이 먼저다. 이 순서를 꼭 기억하자. 본질을 간파하여 단순화하는 능력을 길러라. 본질을 최대한 단순하게 파악하는 것은 큰 능력이다. 여러분도 본질이 무엇인지 빠뜨릴 수 없는 요소가 무엇인지 의식하면서 사물을 보는 습관을 길러라. 일본의 근대 문학가를 대표하는 작가 고다 로한과 부인 기미의 일화를 소개한다. 기미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서양 요리를 남편의 이야기만 듣고 만들었는데 실제 요리와 아주 흡사했다고 한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묻자 그녀는 서양 요리란 모름지기 무엇을 오이에 뿌리는가로 결정되는 것 아닌가요? 하고 거꾸로 질문을 했다고 한다. 서양 요리는 고기도 채소도 아닌 소스가 생명이다. 기미의 질문에서 그녀가 서양 요리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고다루아는 부인을 두고 그 영리함이 애틋할 정도라고 했다고 한다. 몹시 현명한 여성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한마디로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자. 본질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은 정의를 내리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해 요약의 최종 목표는 정의를 내리는 것이다. 감정에 이름을 붙여야 하는 이유. 미국의 심리학자 유진 젠들린이 만든 개념인 펠트 센스는 살아가면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떨떠름한 느낌의 감각을 말한다. 즉, 어렴풋이 느끼고 있으나 말로 정의할 수 없는 감각이다. 그런 감각의 내면을 돌아보고 언어로 표현하면 복잡하고 불편했던 마음이 편안해진다. 개운치 않고 불편한 느낌은 마음을 괴롭게 한다. 그럴 때 질투심이다, 경쟁심이다, 열등감이다 라고 감각을 요약하여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듯 딱히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도 요약이다. 불필요한 삶의 낭비를 줄여라. 기초 요약력 트레이닝. 준비 시간 1분이면 충분하다. 요약을 하려면 기초 시간부터 확보해야 한다. 무작정 말을 하기 시작하면 어디로 향하는지,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지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 듣는 이도 상대방의 의도를 알 수 없다. 그러나 조금만 준비 시간을 확보하면 상황은 극적으로 바뀐다. 책을 읽고 책 내용을 1분이라도 좋으니 책 내용을 요약해 본다거나
드라마를 보고 난 다음 1분 정도 내용을 정리해 보자. 단 1분이지만 습관이 쌓이면 몇 년 후에 요약력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진다. 회의할 때 말 잘하는 법. 항상 준비 시간을 확보하고 머릿속에서 내용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적어도 이야기할 주제, 키워드, 결말 정도는 여러 번 되풀이해 두어야 한다. 아무리 여유가 없다고 해도 결론만큼은 반드시 정리해 두자. 도착점을 정해 두어야 이야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다. 서론에서 힘을 빼야 힘이 생긴다. 요약력이 없는 사람은 도입부 설명을 쓸데없이 자세하고 길게 하는 경향이 있다. 요점도 명확하지 않아서 말솜씨가 없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첫 부분을 너무 자세히 설명하면 좀처럼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는다. 뒷부분을 의식하지 않으면 처음에 힘을 다 쏟기 마련이다. 요약을 잘 하려면 전체를 살펴본 다음 중요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구별하면 완급이 조절된 글이 완성된다. 요약력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일단 도입부 설명이 늘어지지 않게 신경 쓰도록 하자. 그 점만 주의해도 훨씬 좋은 요약문을 쓸 수 있다. 서사의 뼈대를 찾아라. 요약을 할 때는 뼈대를 빠뜨려서는 안 된다. 이야기의 뼈대만 잘 파악하면 다른 내용 없이도 요약이 성립된다. 요약에는 이 뼈대가 필수다. 키워드에 동그라미를 친다. 요약할 때 표제나 소제목은 많은 도움이 된다. 잘 살펴보면 제목에 본문의 키워드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키워드는 내용을 파악하는 데 꼭 필요한 단서이므로 놓치지 말아야 한다. 글을 읽으면서 키워드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쳐라. 나중에 표시한 부분만 확인하면 대강 어떤 내용인지 요약할 수 있다. 중요한 부분은 고딕체로 생각한다. 활자와 친숙하게 지내온 사람은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요약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활자와 친해지도록 노력해보자. 신문, 잡지, 책 등에는 종종 고딕체로 강조된 부분이 있으므로 완급 조절의 요령을 배울 수 있다. 고딕체를 떠올리면서 쓰고 말하면 강조할 부분과 아닌 부분을 구별하는 요령이 생기고 요약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일러스트를 생각하면 심플해진다. 일러스트는 그림만으로도 요약이 성립된다. 말로 전하기 어려운 철학 개념도 그림으로 나타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요약의 목적은 쉽고 짧게 전달하는 것이므로 그림을 활용한 설명은 아주 효과적이다. 도식과 문장을 함께 제시하면 상대방에게 쉽게 전달되며 자신의 이해력도 향상된다. 이것 역시 요약력에 자신이 없는 사람에게 추천하는 방법이다. 본질을 파악하여 전곡을 찔러라. 본격 요약력 트레이닝. 책에 관한 정보는 직접 써보자. 책을 읽을 때도 요령이 필요하다. 삼색 볼펜으로 밑줄을 치며 읽는 것이다. 책이 지저분해질수록 자신의 피와 살이 되므로 이를 망설이지 말자. 다 읽고 나면 책의 결론이 무엇인지 생각한다. 결론을 취지의 서두에 두고 결론의 근거를 3가지 적는다. 이것으로 취지는 완성이다. 그런 다음 읽으면서 감탄했거나 재미있었던 문장을 3개 정도 골라 인용문에 가져온다. 앞으로 책을 읽은 후에는 A4 한 장에 요약하는 습관을 들여보자.
요약력이 단련될 뿐만 아니라 머릿속에 지식이 정착되어 일거양득이다. 영화 줄거리는 기승전결로 나누어 소개하라. 영화에는 서사가 있으므로 기승전결만 파악하면 쉽게 요약할 수 있다.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영화 타이타닉을 예로 들어보자. 기, 배에 탄다.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이 등장한다. 타이타닉 호는 영국을 떠나 미국으로 첫 항해를 시작하고 가난한 화가 지망생 잭과 상류층 가문의 딸 로즈가 탑승한다. 승, 사랑이 싹튼다. 두 사람은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 사랑에 빠진다. 전, 배가 침몰한다. 그러나 거대한 빙하와 충돌한 여객선이 침몰하고 구명 보트가 모자란 탓에 수많은 탑승객이 희생된다. 결, 둘 중 하나밖에 살 수 없다. 로즈를 구한 잭이 차가운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장면이다. 이렇게 기승전결로 나누면 훌륭한 뼈대를 만들 수 있다. 요약은 젠가 게임이다. 쓰고 싶은 많은 말들을 내려놓고 덜어내는 작업에 집중하자. 마치 쌓아 올린 나무 조각을 하나씩 빼서 쓰러지기 직전까지 덜어내는 젠가 게임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 요약할 때는 머릿속에 젠가 게임을 떠올려 보자. 합격을 부르고 호감을 사는 자기소개 쓰기. 프로필이란 나라는 사람의 요약이나 다름없다.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 방법을 소개한다. 1.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게 20줄 정도로 정리한다. 2. 문장을 짧게 쓰고 여러 번 줄을 바꾸기를 하여 가독성을 높인다. 3. 주제가 바뀔 때마다 한 줄씩 비우는 등의 사소한 노력이 독자가 30줄까지 읽게 한다. 4. 공손한 문체를 유지한다. 프로필을 쓸 때는 단어 선택이 중요하다. 미래가 좌우되는 일이므로 더욱 신중해야 한다. 작고 가고 싶고 생각나는 가게의 비밀. 주관성과 객관성의 균형이 중요하다. 가게를 소개할 때는 객관적인 사실과 함께 맛이나 분위기 등의 주관적인 감상도 넣는 것이 핵심이다. 요약이라는 성공의 단축키를 써라. 심심한 글을 뒤바꿔줄 킬링 포인트. 정확한 요약력에 한 끗 포인트를 더해줄 수 있는 코멘트까지 갖추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다고 할 수 있다. 정확한 요약과 참신한 발상의 코멘트는 상대방이 유익한 대화였다라고 느끼게 될 것이다. 솔직한 생각만큼 좋은 재료는 없다. 적절한 코멘트를 쓰기 어려울 때는 자신의 솔직한 감상을 덧붙여도 좋다. 개인적인 감상이 더해지면 듣는 쪽에서도 인상 깊은 요약이 된다. 무엇이든 세 가지의 대상을 정해야 한다. 세 가지를 꼽는 데는 이유가 있다. 예컨대 존경하는 인물을 꼽을 때 첫 번째로는 누구나 알만한 유명한 인물이 언급된다. 하지만 세 번째에는 그 사람의 취향이나 인생관이 드러난다. 그리고 각각을 연결하는 공통점을 알게 되면 차이점도 분명해진다. 그럼 한 단계 수준 높은 요약을 한 것이다. 제목을 지을 때는 짧게 내용을 요약해야 하므로 덜어낼 수 있는 만큼 덜어내어 무엇을 남기는가가 관건이다. 이는 마치 스위스의 미술가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인물상과 비슷하다. 자코메티의 작품은 아주 가늘고 긴 것이 특징이다. 철사처럼 가느다란 인물은 인간 실존의 위태로움과 불확실성을 나타낸다.
극한까지 깎아내어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요약한 작품인 것이다. 요약이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혹시 여태껏 무엇이든지 이것저것 꾹꾹 눌러 담으려고 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자. 욕심을 내다 보면 정작 하고 싶은 말이나 핵심이 모호해진다. 사실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중요한 내용이 가려진다. 말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다. 글이든 말이든 간에 오히려 다듬어 나갈수록 본질이 뚜렷해진다. 상품 소개글에는 팔고자 하는 상품의 특성을 정확히 나타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비자로 하여금 사고 싶게 만들어야 한다. 그런 상품 소개에서는 작성자의 요약력이 여실히 드러난다. 이때 글은 담백한 소개만이 정답은 아니다. 상품 소개를 읽는 사람은 고객이므로 먹고 싶다, 보고 싶다, 매력적이다 라는 마음을 불러일으켜야 하는 것이다. 리드문이나 캐치프레이즈는 제목을 붙이는 것과 비슷하다. 하지만 제목이 반드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블레이크 에드워즈 감독의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먹는 영화가 아니다. 티파니는 보석 가게이므로 애초에 식사를 할 수도 없다. 마르케스의 장편 소설 100년의 고독도 100년 동안 산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스미노 요로의 소설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역시 실제로 인간의 췌장을 먹는 내용이 아니다. 이처럼 제목은 작품의 내용을 상징하거나 암시하는 경우가 많다. 리드문이나 캐치프레이즈는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 것으로 반영하면서도 읽는 이를 끌어들이는 문장이어야 한다. 누구나 저절로 흥얼거리게 될 만큼 리듬감 있는 문구를 고민해보자. 소설의 광고 문구를 만들거나 글의 서두에 리드문을 써보는 훈련은 요약력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올려준다. 결국 요약력이란 그냥 줄이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맞는 핵심만을 뽑아내어 나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능력이다. 글이나 말은 오히려 다듬어 나갈수록 본질이 뚜렷해진다. 필요하지 않은 것은 과감히 생략하고 요약하자. 소모적인 것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이미 절반의 성공은 이룬 거나 마찬가지다. 요약은 글을 쓸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힘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사이토 다카시의 요약은 힘이다 라는 책을 추천드립니다. 이 책을 읽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멋지게 바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